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이민자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대로 가면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인 6.4% 인상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을 인상했던 월마트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다시 내렸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리가 5등급으로 세력을 강화하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는 약 5만 6천 명이 넘는 이민자가 입소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올해만 1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뉴욕으로 유입됐는데요. 민주당 출신인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도 이민자 문제를 호소하고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맨하튼에서 열린 미팅에서 에릭 애담스 시장은 매달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매달 뉴욕시로 유입되면서 시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기 시작한 이후 11만 명이 뉴욕에 유입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벗 주지사를 미치광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는 이렇게 대규모의 이민자를 받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뉴욕시의 예산 적자가 3년간 $1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개학을 맞은 일부 공립학교도 이민자 유입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2만 명, 올 여름에만 2,500명이 추가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개학 첫날 퀸즈 뉴 커머스 고교 앞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줄이 한 블록을 휘감았습니다. 시 교육국은 각 학교에 망명 신청자 물품의 조달과 의사소통은 학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추가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대응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6.4%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자 보도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6.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인상폭 6%보다도 높고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내년 그룹 건보료도 이와 비슷하게 6.5%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규모나 본인 부담 및 보험사를 통한 플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런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내년 건보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으로 보험사들의 손실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운영비와 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병원 및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늘어난 지출을 보험료 청구에 반영했고 이것이 보험사의 손실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처방약의 가격이 오른 것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 등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식에 가격과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회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본인 부담금이 늘고 다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SSRS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였습니다. 지난 7월 조사 결과 41%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올해 실시된 조사에선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61%로 지난 7월의 59%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명민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의 32%보다 6%포인트나 감소한 겁니다. 응답자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67%도 민주당이 내년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잠룡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비자와는 별도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의회에 재상정됐는데요.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고 있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한국인 전용 전무직 취업 비자 법안인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상원에서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간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교육이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는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전 세계 전문직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H-1B 비자 한도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4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영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현재는 공동 발의자가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폭염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력 상황이 어렵습니다. 올 여름에만 무려 10차례나 최고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하고 공급에 비상을 겪으면서 삼성전자 등 현지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당국이 전력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7시 25분 에너지 비상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비상경보는 3단계에 걸쳐 발령되는데 2단계는 운영 예비 전력이 1750메가와트 아래로 떨어지고 30분 이내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조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전기를 돌려 추가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지면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일시 차단하는 순환 정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77분 만에 수요를 충족하는 잉여 전력이 다시 공급되면서 비상 상황은 해제됐습니다. 당일 텍사스의 전력 수요는 82,705메가와트로 역대 9월 수요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텍사스주에서 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인 한국 기업들도 전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는 2021년 2월 겨울 폭풍으로 텍사스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약 3일간 전력 공급이 중단돼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전으로 인한 손실은 3천억에서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기업 가운데 최대의 고용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을 인상했던 월마트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다시 내렸습니다. 고용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는 새로 고용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월마트는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월마트의 온라인 쇼핑 부서 등 특정 분야의 신입 노동자는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임금 체계에 따르면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마트의 자체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시간당 14달러입니다. 미국에서만 16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용시장에서 노동자 우위 현상이 막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더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US 뉴스앤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스위스가 7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5위, 한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US 뉴스앤월드리포트는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 세계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계 87개국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제 발표한 결과에서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2위 캐나다, 3위 스웨덴, 4위 호주, 5위 미국, 6위 일본, 7위 독일, 8위 뉴질랜드, 9위 영국, 10위는 네덜란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에는 대부분 서구권 국가들이 포진했습니다. 25위 안에 든 비서구권 국가는 일본 외에 싱가포르가 16위, 중국이 20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은 문화 영향력 7위, 기업활동 7위, 변동 10위, 파워 6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거뒀습니다. 반면 모험에서는 54위, 사업환경은 74위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1위 스위스는 2017년부터 매년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스위스는 가중치가 높은 세 가지 세부 평가 항목인 기업활동에서 6위, 삶의 질 6위, 사회적 목적 8위에서 순위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위에서 4위로 꾸준히 순위를 올렸지만 올해는 한 계단 떨어진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가장 순위가 낮은 나라에는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87위로 선정됐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리가 5등급으로 세력을 강화하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현재 카리브해에 접근 중인 허리케인 리가 오늘 오전 시속 165마일의 바람을 동반한 5등급 세력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허리케인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긴 경로를 형성하며 동부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에는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히스파니올라, 바하마 및 버뮤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다음 주 동부 해안에 가까워지면 강한 파도와 이한류 발생 등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을 강타한 무더위는 어제 밤부터 발생한 강한 뇌우와 함께 물러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소나기로 기온은 낮아지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홍수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이후 사흘 만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델라웨어주 러우보스 비치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여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매일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로 떠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센트럴 브루클린의 조닝을 변경하고 약 4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애틀랜틱 애비뉴의 약 13개 블록과 주변 부지로 이 지역은 그동안 엄격한 조닝 규제가 적용돼 새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4천 가구 중 1,550가구는 입주자의 소득을 제한하는 서민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지 인근 세인트 앤드류 플레이그라운드에 2,350만 달러를 투자해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공장소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부터 개발을 위한 환경, 토지 사용 심의에 들어갑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6일 연방정부 산하 연방고속도로 청과의 협의를 통해 뉴저지 트랜짓 시설을 포함해 주 전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금 4억 2,5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뉴저지 트랜짓과 주 교통국에 나뉘어 배분될 예정인데 뉴저지 트랜짓은 버스와 열차 시설에 투입하고 주 교통국은 교량과 터널 등을 짓거나 보수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극도로 매운 과자인 원칩을 먹는 소셜미디어 챌린지에 도전한 14살 소년이 사망하자 해당 과자의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원칩의 제조업체인 파키는 소매업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키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이나 어린이가 과자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라벨에 써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청소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제품을 살 수 없도록 진열대에서 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